우물난 개구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오늘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중국의 주요 일간지 일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피지기 중화통신 김진양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피지기 중화통신 어떤 코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아직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4에서 5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4에서 5% 네, 그래서 수준. 아직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대략 5%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경제 성장률이 5%라고 하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한 이후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렇죠. 막 10몇 %가 고성장을 되게 당연했었고 계속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2007, 8년 정도 들어서면서 이게 한 8% 밑으로 떨어지고 코로나 때 잠시 좀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은 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중속 성장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간과할 수 없는 나라고. 또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럽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네. 이제 겨우 뭐 0%좀 탈출 한 해 만에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만 또 이제 미국과 이제 그 지위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중국이 WTO에 처음 가입했을 때 미국의 GDP 대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 정도 됐을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0분의 1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흔히 저희가 그 G7 국가로 알고 있는 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차례로 네. 제쳤고 일본까지 제치면서 중국이 이제 G2 국가로 그렇죠. 올라왔습니다. G2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IMF가 추정한 명목 GDP 기준으로 중국의 GDP가 약 19조 달러 그리고 미국의 GDP가 30조 달러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네네. 절반 이상을 올라온 거라서 약 20년 사이에 중국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 굉장히 좀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네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선전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중국도 이렇게 성장이 좀 주춤하면서 자국 기업 위주의 그 지원을 하게 불기라고 되고 표현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위상도 많이 약해지고 동시에 국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약간 좀 대중 정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한때는 네, 중국이면 네. 무조건 되게 좋아하고 우호적이었는데 협동 지금은 정서가 생겨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제가 앞서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은 되게 무시할 수 없는 그 강한 경제 대국이자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너를 준비하게 됐고요. 여전히 우리의 교육 규모를 보면 중국이 1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를 뭐 택해야 하는가 이거는 그 예전에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저희의 굉장히 큰 난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중국을 이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서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 혹은 중국이 어떤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시선들을 좀 알아보고자 이 코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외신을 얘기할 때 보통 미국 쪽 외신을 많이 하고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이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력이나 그다음에 군사력이나 G2 미국과 지금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충돌할 정도로 이제 올라선 강대국이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북한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한반도 정세에서도 중국은 피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중국의 일간지들은 어떤 곳들입니까? 네, 제가 일단은 그 발행부수 기준으로 지금 10대 일간지라고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네. 그 중에 대부분이 그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당이 정부를 좀 우선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 기관지에서 나온 신문들이 아무래도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흔히 그 인민일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네. 민일바오가 가장 많은 부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주로 국제뉴스를 다루는 환구시보, 중국어로는 환치우실바오라고 하는데 그 신문이 한 4위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여러 뭐 일부 지식계층이 본 신문이라든지 경제가 중심이 되는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0대 일간지를 다 소개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할당된 시간도 너무 적기도 하고 해서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봤을 법한 그 제호를 중심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인민일보랑 환구시보, 그 다음에 중국 청년보라고 중국 그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내는 그 신문이 있거든요. 일간지가. 그래서 중국 청년보, 그 다음에 신경보라고 그거는 이제 베이징 중심으로 나오는 신문인데 네네. 신경보에서는 아무래도 좀 베이징 중심의 그 소식들이 많긴 하지만 이 안에서는 좀 심층 분석이라든지 평론들이 좀 많다고 좀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점적으로는 이 4가지를 볼 건데 그럼에도 좀 다른 신문들도 어떤 논점에서 썼는지는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 여론에 미치는 당 기관지들의 영향력 어떻습니까? 영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의례적으로 좀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 인민일보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신문 지면으로 보자면 인민일보인 거고 TV를 틀었을 때는 CCTV, 중국의 관영 통신이죠. 그래서 CCTV 같은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 KBS인데 KBS 1, 2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 CCTV 같은 경우에는 CCTV 1부터 CCTV 한 12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채널별로 뭐 보도 전문 채널, 국제 전문 채널, 뭐 문화 전문 채널 이렇게 CCTV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여러 지방 도시에 그 채널 자체 채널들도 많기 때문에 중국의 채널들은 한 수백 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 언론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당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제한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그 본토 내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아무래도 좀 스크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또 홍콩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는 그 신문이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고 네네네, 있는데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중국 본토에서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홍콩에서 발행되는 가장 많은 부수의 신문이기도 하지만 그 중국 그 공산당의 약간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문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포털인 바이두에서는 아예 접속이 차단된 페이지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로 미뤄봤을 때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언론의 보도에 조금 통제가 있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일주일 사이 중국 내 언론들은 어떤 보도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당 기관지가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보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뭐 예전에 80년대 뭐 땡전 뉴스 이렇게 네네, 하듯이 네네. 중국은 아무래도 그 시진핑 주석의 동정에 굉장히 많은 그 할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이 오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다. 뭐 지난 주말만 해도 시진핑 주석은 항상 그 새해가 되고 나면은 그 좀 여러 서민 계층 뭐 다양한 뭐 그 저층 뭐 저희 서민이라고 표현하면 될 취약계층? 텐데, 네, 취약계층들을 만났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어떤 뭐 군부대를 방문했다든지 이런 동정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그 중국을 방문하는 그 해외 국빈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래서 대통령도 연초에 국빈 방문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루과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었고요. 또 이제 총리급으로도 방문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 지금 앞으로도 예정된 방문이 예정된 나라가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2월 4일이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네네네. 이 보도가 좀 굉장히 크게 다뤄졌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 미국은 계속 대립각을 세워져 있는 곧 지가 꽤 미중 됐으니까.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그쵸, 4월에 상황이잖아요. 예정이 돼 네네.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좀 이색적이었던 거는 사실 저는 제가 이 중국 신문을 찾아보기 전에는 시진핑이랑 그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하기 앞서서 시진핑이 먼저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했던 내용은 사실 이렇게 뭐 주의 깊게 듣지를 못했어요. 네네네. 찾아보니까 국내에도 보도가 되기는 됐었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 언론을 보니까
인민일보에서부터 모든 신문이 전면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하는 그 사진이 정말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몇 시간 동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고 그럼 그,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는 뒷점에 밀린 겁니까? 뒷전으로 밀리진 않았고 똑같이 일면에 배치는 됐는데 네. 그 뭐 사진 같은 거 전혀 없이 제가 지금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중국 청년보고 제가 지금 인민일보를 하나 제가 뽑아왔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지금 잡혀 있다고 하면은 네네. 옆에 이렇게 인민일보 제호 옆으로 작게만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지금 또럼 당서기장이 네네. 한 번 더 당선이 됐는데 그 또럼 당서기장이 보낸 그 특사를 만났다가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러시아가 가장 크게 배치가 됐고 오히려 사진은 저기 베트남의 특사로 온 베트남의 외교부 장관이 배치가 됐고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한 거는 그 인민일보라는 제호 옆쪽에 그냥 텍스트로만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당연히 의도적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내에서 보도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얘기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뭐 미국에 석유를 사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다라든지 뭐 이런 대화들이 오갔다는 게 국내 보도에서 쭉 나왔는데 제가 요 인민일보 기사를 좀 읽어봤을 때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뭐 정말 이렇게 사실 위주의 나열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데 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서로 약간 신년 안부를 나눴다 정도로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 중국이 미국한테 대만의 무기를 팔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짧은 그 기사 안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분히 중국의 의도를 좀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네. 또 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그 화상회의 그 기사 아래서도 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뭐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가 중국과 러시아의 뭐 어떤 관계가 맺은 지 몇 년 되는 해이고 약간 요런 부분을 굉장히 그 양국의 관계가 밀접하면서도 나름은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좀 부각하려는 느낌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또 눈길을 가는 보도가 있었습니까? 이거랑 좀 연결선상에서 있었던 건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또럼 베트남 서기장이 보낸 특사를 시진핑 네네. 국가 주석이 만났다. 이 얘기도 있었지만 또 이제 그 전날이었는데 우루과이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루과이 대통령을 시진핑 국가 주석이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이제 서열상 봤을 때 그 리창 총리가 2인자고 네. 그 밑에 자오러지 그 전인대 의장이 3인데 그들이 순차로 우루과이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그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봤을 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우루과이가 지금 중남미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중남미에 있던 한 국가가 미국과 지금 큰 사건이 있었죠. 베네수엘라요. 그죠. 네. 베네수엘라의 그 대통령을 미국이 체포를 했던 네네.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중국이 굉장히 크게 규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국은 그 이후로 아무래도 중남미 국가에서 약간 미국한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국가들을 좀 결집하고 싶어하는 모양새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좀 찾아봤더니 우루과이랑 그 중국이 현재는 그 역대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수식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중국과 우루과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는데 2023년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올라섰고 또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고 그만큼 의존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중국이 우루과이를 통해서는 중남미 쪽에서의 교두보를 좀 혹은 그 지위를 많이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뭐 우루과이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위안화 결제를 또 확산하려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중남미 국가들의 그 주권 수호의 파트너로서 나 중국이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이제 그 베트남 서기장의 그 특사를 접견한 것 네네. 말고도 또 라오스 그 통룬 시술리 주석이 또 이제 새해니까 서신을 보낸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신을 했다라는 얘기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별거 아닌 네네. 정보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인민일보 일면에도 실리고
그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 발행하는 중국 청년보의 일면에도 실렸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별거 없어요. 뭐 앞으로도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올해가 뭐 양국 수교 65주년이고 하니 좀 앞으로도 좀 좋은 관계를 네. 유지해보자. 이 정도의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인 건데 그게 일면에 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트남과 라오스, 이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도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동남아, 중남미 또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그 중국이 그 1대1로 정책으로 썼던 그 국가들과 계속해서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는 좀 반대 진영에서 좀 여전히 견제하는 위치, 그 입장을 보이겠다. 그런 의도를 읽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언론은 시진핑 주석의 동향을 최우선적으로 다루면서 그다음에 국제 정세를 다룸에 있어서 이해관계, 자국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지면에 투영시키네요. 네, 그런 거로 보입니다. 네, 중국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우리가 이런 면도 고찰할 수 있어야지 좀 더 품격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진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